네,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지금 강대강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기소 후폭풍, 지금부터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법조팀의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청문회 중계방송 보던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청문회 끝났는데 갑자기 자막으로 부인 기소 이게 뜨더라고요. 법조팀 기자들은 이거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어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요? 이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언론 분위기가 청문회 현장까지 전해지면서 밤 12시까지 청문회도 꽉 채워서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법원과 검찰이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 검찰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 검찰은 후보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이 기소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알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보면 말이죠. 공소시효 때문이라고는 밝혔지만 소환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참 이례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조 후보자 부인은 조만간 소환을 하게 되나요, 검찰에서? 오늘 아침 일찍 검찰 출입 기자들은 혹시 모를 정 교수의 소환에 대비해서 검찰에 나가 있었거든요. 예. 이미 기소를 하긴 했지만 이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상은 불러서 조사를 좀 해보고 나서 기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이번 정 교수의 경우엔 검찰이 일단 공소시효가 임박한 혐의로 기소를 해두고 소환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는 혐의를 포함해서 이 깊고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 공소장 변경의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도 어제가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다는 것도.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진두지휘하는 수사 상황을 좀 보면 말이죠. 절묘한 순간마다 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표로 좀 정리했는데 지난달 26일에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에서 3일날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날 조 후보자 사건과 관련된 장소죠. 20곳에서 30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저 소식이 들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날 조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었잖아요. 예. 근데 다음 날에는 부인의 동양대 압수수색이 벌어졌죠. 맞아요. 어제도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에 부인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단 말입니다. 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 검찰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일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주문한 게 이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임명장 줄 때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문 정권의 검찰개혁 상징과도 같은 조 후보자가 윤석열 후에 수사 1호 대상이 된 겁니다. 예. 이번 수사는 원칙론자인 윤석열의 스타일이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 현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를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발 기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 원칙 때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반발 기운을 의식해서 잠재우려는 건지 뭐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칼을 빼들었고 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 일각에서는 지글건 승부수를 띄었다 이렇게라고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의 스타일상 수사 강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이 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윤 총장과 핵심 수뇌부들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지, 반대, 이 여론전이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네. 일단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시면 네. 임명 반대가 56%, 찬성이 40%로 이 찬반의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5일날 조사군요. 그렇죠. 찬반 격차가 좀 좁혀지는 분위기였는데 이 동양대 표창장 의혹으로 다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건데요. 예. 이 여론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옮겨갔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기밀 누설죄를 처벌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20만 명 이상의 지금 동의를 얻었거든요. 네, 근데 저기 보이네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 후보자의 임명 찬성과 반대 청원이 각각 올라왔는데 63만여 명, 또 29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이 모두 다 청와대 답변 기준 청원 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말이죠.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소가 됩니까? 이 검찰이 지금 많은 참고인들을 소환하고 있잖아요. 예.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입니다. 윤 총장이 어제 법무연수원에서 검사장과 부장검사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거든요. 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네. 이 법무부 장관의 혐의가 발견됐다고 이 가정을 했을 때 평소 윤 총장의 스타일을 미뤄 짐작한다면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좀 맡겨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각자 판단에 맡겨봐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정면 충돌하는 최악의 지금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국 사태 후폭풍 앞으로도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조경진 기자였습니다.